남자에게 나이는 종종 경력으로 읽힙니다. 연륜이 있다. 경험이 많다. 중후하다. 이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여자에게 나이는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29이면 곧 30. 30이 넘으면 결혼을 서둘러야 하고 35이 넘으면 출산 이야기가 따라붙습니다. 40이 되면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왜 여성에게는 그냥 아름답다는 말보다 나이에 비해 아름답다는 말이 더 자주 붙을까요? 왜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경험의 축적이 아니라 가치의 감소로 계산될까요?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성의 나이는 언제부터 숫자가 아니라 벌점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노화일까요? 아니면 나이 든 여성을 나이에 평가하는 사회의 시선일까요? 나이를 이유로 사람을 고정관념화하고 차별하는 것을 연령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령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나이와 성별에 관한 편견이 겹칠 때 특히 나이 든 여성이 이 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남성의 흰머리는 관록으로 읽히고 주름은 고생한 흔적이나 지혜의 상징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반면 여성의 흰머리와 주름은 관리 부족이나 매력의 상실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나이는 권위가 될 수 있지만 여성에게 나이는 외모 관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경고가 됩니다. 물론 모든 남성이 나이 들수록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여성이 같은 차별을 겪는 것도 아닙니다. 계층, 직업, 외모, 건강, 문화에 따라 경험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사회가 남성과 여성의 시간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남성의 시간은 쌓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경력, 자산, 인맥, 지위. 여성의 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젊음, 피부 탄력, 결혼 가능성, 출산 가능성. 문제는 여성이 실제로 무엇을 얻었는지가 아니라 사회가 무엇이 사라졌는지만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나이가 가치로 평가된 역사는 화장품 광고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가계 중심 사회에서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잇고 노동력을 결합하고 자녀를 낳고 가문과 가문을 연결하는 제도였습니다. 물론 과거의 모든 결혼이 정략 결혼이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여성이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했던 것도 아닙니다. 결혼 관습과 초혼 연령은 지역과 시대, 계층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그러나 가문의 지속과 출산이 결혼의 중요한 기능으로 여겨지던 사회에서는 여성의 젊음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성의 나이는 앞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간접 지표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남성의 나이는 다르게 평가됐습니다. 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와 직업,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축적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결국 같은 한 살이 남성에게는 자원의 축적이 되고 여성에게는 가능성의 소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이 본질적으로 생산적이고 여성이 본질적으로 소모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가 남성의 가치를 경제활동과 연결하고 여성의 가치를 젊음과 재생산에 연결했던 결과입니다. 몸이 가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가족제도와 경제제도가 몸에 가격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정년기라는 말을 씁니다. 정년기라는 말은 마치 자연이 정해놓은 정답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계속 움직여 왔습니다. 한국의 2025년의 통계를 보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세, 여성 31.6세였고 남녀 모두 연령별 혼인율이 가장 높은 구간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취업이 늦어지고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결혼 시점도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언어는 현실보다 천천히 변합니다. 실제 결혼은 30대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도 여성은 30이 되는 순간 늦었다는 경고를 듣습니다. 경제구조가 결혼을 늦췄지만 그 책임은 개인 여성의 나이로 돌아옵니다. 집값이 높아도 너무 눈이 높아서 그렇다. 고용이 불안정해도 그러다 시기를 놓친다. 돌봄 부담이 한쪽에 집중돼 있어도
여자는 때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결혼정년기는 생물학만으로 만들어진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노동시장, 주거비, 성역할, 가족의 기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사회 문제를 가장 단순한 숫자 하나로 압축한 것이 바로 여성의 나이입니다. 여기서는 생물학적 사실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의 생식 가능성이 나이에 따라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난자의 수와 질은 연령과 함께 변화하며 의료기관도 나이에 따라 난임 평가 시점을 다르게 안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학적 확률과 인간의 가치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35세라는 숫자는 의료 현장에서 상담이나 검사를 조금 더 일찍 고려하기 위한 실무적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여성의 생식 가능성이 35번째 생일에 일괄적으로 끊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화는 개인마다 다르고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난임은 여성에게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난임이 남성 요인, 여성 요인 또는 설명되지 않는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대중문화는 부부의 복잡한 생식 건강과 돌봄 환경을 여성의 나이 하나로 압축합니다. 아이를 원하는지 묻기도 전에 출산 시기를 말합니다. 결혼할 계획이 있는지 묻기도 전에 늦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도 같은 벌점을 줍니다. 결국 사회가 평가하는 것은 실제 출산 계획이 아닙니다. 출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여성이라는 역할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정보가 사회적 판결문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면 나이 외에도 수많은 정보가 보입니다. 말투, 유머, 책임감,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 하지만 소개팅 조건표나 연애 앱에서는 사람이 몇 개의 항목으로 압축됩니다. 나이, 직업, 학력, 소득, 외모. 이렇게 숫자가 나열되면 나이는 쉽게 비교하고 정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미국의 온라인 데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가상 프로필의 나이와 소득을 무작위로 바꾸어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의 나이가 1살 많아질 때 잠재적 상대에게 동일한 수준의 매력으로 평가되려면 연간 소득이 약 $7,000 더 높아야 한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공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특정 사회의 온라인 데이트 실험이며 사람의 매력을 돈으로 정확히 환산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혼시장은 여성의 나이를 단순한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다른 조건으로 보충해야 할 손실처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이가 많으면 더 성공해야 하고 더 능력 있어야 하고 더 관리되어 보여야 합니다. 그때 나이는 살아온 시간이 아니라 다른 장점으로 상쇄해야 하는 부채가 됩니다. 정말 동안이세요. 이 말은 분명 칭찬입니다. 하지만 이 칭찬에는 보이지 않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 나이대로 보이는 것은 그보다 덜 좋은 상태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동안은 단순한 얼굴 특징을 넘어 자기관리 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피부가 팽팽하면 부지런한 사람, 주름이 적으면 자신에게 투자한 사람, 나이보다 젊어 보이면 삶을 잘 통제한 사람, 반대로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 보이면 관리하지 않은 사람처럼 평가됩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노화의 흔적을 감춰야 한다는 압박을 더 강하게 받고 안티에이징 산업의 주요 표적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경제적으로 노화는 매우 강력한 시장입니다. 노화는 질병처럼 완치되지 않습니다. 오늘 관리해도 내일 다시 진행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시술, 건강관리, 운동, 보충제, 필터는 반복해서 소비됩니다. 산업이 노화를 처음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던 두려움에 상품을 붙이고 그 두려움을 더 정교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늙고 있습니다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면 티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암묵적입니다. 티가 난다면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연현상인 개인의 관리 실패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연예계는 이 기준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상업 영화와 드라마에서 남성 배우는 나이가 들면서 역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청년에서 팀장으로, 팀장에서 대표로, 정치인이나 판사, 장군, 스승으로 이동합니다. 나이가 권위 있는 배역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 배우는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맨스의 중심에서 어머니 역할로 이동하고 그 이후에는 배역 자체가 줄어듭니다. 1926년부터 1999년까지 할리우드 배우의 경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여성이라는 조건과 높은 연령이 영화 출연 편수와 스타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작사는 흔히 말합니다. 관객이 젊은 여배우를 원한다. 하지만 관객의 취향도 진공 속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젊은 여성만 반복해서 주인공으로 보여주면 관객은 젊은 여성의 얼굴을 사랑과 가능성의 얼굴로 학습합니다. 반대로 중년 여성을 사랑의 주체가 아니라 어머니나 조력자로만 보여주면 중년 여성의 욕망과 성장은 낯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시장이 취향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시장이 반복해서 만든 이미지가 다시 취향을 생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여성은 모순된 요구를 받습니다. 젊고 활기차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 보이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평가됩니다.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러나면 변화에 느리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미국에서 4만 건이 넘는 가상 입사 지원서를 보낸 현장 실험에서는 고령 여성 지원자에 대한 채용 차별의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남성 지원자에게서는 훨씬 약한 결과가 관찰됐습니다. 특히 외모와 고객 응대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직종에서는 나이가 실제 업무 능력과 상관없는 평가 기준으로 개입하기 쉽습니다. 주름은 적응력 부족이 아닙니다. 흰머리는 업무 속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짧은 시간 안에 평가해야 하는 조직은 눈에 보이는 특징을 능력의 대리지표로 사용합니다. 그 결과 여성은 능력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늙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이 젊은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동안 외모를 좋아할 수도 있고 피부 관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출산 계획을 세울 때 나이에 관한 의학적 정보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취향이나 정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의 특징이 사람 전체에 대한 판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덜 사랑받아야 하고 덜 고용되어야 하고 덜 아름답다고 여겨져야 하고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놓친 사람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사회가 만든 가치평가입니다. 여성의 나이가 벌점이 된 이유는 시간이 여성에게만 더 빠르게 흐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성의 시간은 경력과 자산으로 축적하고 여성의 시간은 미모와 출산 가능성의 소진으로 계산해온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본 계절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선택의 결과가 쌓였고 실패에서 배운 것이 생겼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 더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젊음만을 여성의 가치로 인정하면은 이 모든 축적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의 나이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결혼시장과 노동시장, 대중문화가 그 숫자 위에 붙여놓은 가격표를 보고 있는 걸까요? 나이는 유통기한이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입니다. 그리고 살아온 시간은 벌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당연한 기준은 없습니다. 모든 기준에는 역사가 있습니다.